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번 주 중화권의 증시 시황 한번 체크해 보면서 바이두 종목 뉴스를 곁들이는 그런 식으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상하이 종합지수는요, 우선 1단위, 주단위, 월 단위로 해서 표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네, 1단위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2거래일 상승, 3거래일 하락했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장에서는 0.82% 상승해서 3,547포인트 정도에서 장을 마쳤고요. 저가가 이날 3,502포인트를 찍으면서 3,500을 지지하려는 모습이 나왔던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상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장을 상승으로 마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한 주 단위로 보게 되면 이번 주 상하이 종합지수는 0.98%, 거의 1% 하락했습니다. 소폭의 상승, 하락, 소폭의 이제 강보합 수준,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면서 수급에 따른 수급 장세 흐름을 나타내고 특별한 추세를 만들지 못하는 상하이 종합지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보게 되면 10월 들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0.58%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8월, 9월 같은 경우는요. 8월 달에 급등했다가 9월 달에는 소폭의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10월 달 들어서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던 이 상하이 종합지수였습니다. 그 다음 심천성분 지수는요. 이날 1.45% 조금 급등하는 흐름으로 14,451.3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위로 볼 때 역시나 상하이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이고요. 주 단위로 볼 때 상하이 이제 심천 성분 지수는 0.29% 소폭의 하락으로 이번 주 장을 마친 것입니다. 월 단위로 보게 되면요. 10월 들어서 심천 성분 지수는 0.99% 상승, 10월 달에 1% 정도 오른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천 성분 지수는 이제 7월, 8월, 9월 이렇게 3분기 들어와서 3개월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10월 달 들면서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항생지수를 보면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항생지수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주요 IT 플랫폼 업체들이 이번 주 들어서 최근 들어 올랐던 부분을 반납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여왔던 흐름이 이번 주 나타났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를 보게 되면 항생지수는 이번 주에는 2.87%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지난주 올랐던 그런 것을 되돌림하는 장세로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377.24포인트로 이번 주 장을 마친 것이고요. 이 항생지수는 10월 달 들어서는 좋게 볼 수가 있는 것이 3.26% 상승으로 10월 달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6월부터 시작된 4개월 연속 이런 하락세를 보여서 상당히 주요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조정을 크게 받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이 항생 흐름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중국 본토 쪽에서 제가 5거래일 이거 주력 자금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큰 자금을 운용을 하는 그런 이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력 자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력 자금들이 최근 5거래일 연속해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소재, 종합, 업종, 항구, 해운 등에서 순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중국 본토에서 순매도가 많았던 업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력 자금이 순유출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전자부품, 기계업종, 제약, 화학제품, 그 다음에 백주, 바이주나 그런 주류 업종, 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철금속 등으로 이렇게 상당히 주력 자금의 순유출이 많았던 흐름이 이번 주에 나타났던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부분은요. 북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자금, 역외, 중국 본토가 아닌 역외에서 중국 본토로 투자를 한 자금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5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붙인 것입니다.
1위 종목은 역시나 닝더시다이라고 하는데 CATL,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에 25억 2,500만 위안 이렇게 순유입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역시나 소재 업종, 이제 소재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BRD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YD, 그 다음에 1위 구펀, 1위 주식이라는 곳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유제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서울우유나 뭐 다른 메일우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1위 주식이 이번 주에 주력 자금의 순유입이 많았다. 북향 자금의 순유입이 많았다. 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아니면 홍콩 쪽에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오타이는 없었지만 여기 우량에도 이 북향 자금이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이 순유입한 것, 순매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북방 히토라는 히토류 관련해서 이 원자재 업체도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홍콩 플랫폼 업체. 이날 장에서요, 거래액이 많은 순으로 탑10을 뽑은 것입니다. 늘 항상 단골로 올라오는 종목들인데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그 다음에 BYD 중국 평안보험, 그 다음에 우방보험, 샤오미그룹, 건설은행, 리닝, 이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인 리닝, 그 다음에 홍콩 거래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거래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 이 홍콩 항생지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흐름을 나타낸 것과 연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텐센트가 1.47% 하락, 알리바바는 1.33% 하락, 메이투안이 0.92% 하락하면서 주요 중국 중화권을 대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주가가 낙폭을 좀 키웠던 이 홍콩 장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주 단위로 제가 한번 모아본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홍콩 쪽에 상장된 종목들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10월, 그러니까 이번 주에 5.59%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4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흐름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알리바바 그룹 역시도 찰리 먼거가 3분기에도 이 알리바바 주식 매수를 지속적으로 했다. 그 부분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깨워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부진했는데요. 6.54% 하락했습니다. 3주 연속해서 오름세를 확대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부진했던 알리바바였습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4주 연속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 6.78%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쪽의 장세를 대표하는 그런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요. 이번 주 들어서 5%에서 6%대의 급락 장세를 나타냈다. 그렇다 보니까 홍콩장이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국내 매체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국 관련해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한번 요약해서 이날 나온 뉴스들을 추려서 표로 만든 것입니다. 우선 보게 되면 헝다그룹 관련해서 29일 유예기간 만료일을 앞두고서 이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겼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는 중국이 생산을 줄이자 알루미늄 가격 13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히토류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인데 중국의 수출 억제, 역시나 중국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인 알루미늄, 히토류 가격이 1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의 최고치로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공급 쪽의 그런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은 과도한 오락성 스타 추종, 주요 방송사들 불러서 훈시했다고 합니다. 풍기문란이나 이 정세가 혼란스러운 것은 시진핑이 내년에 장기 집권으로 가는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중국 사회의 전역에 있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당국의 입장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서울경제에서는 알리바바, 칭화유니그룹 인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이 알리바바 손을 잡은 저장성 국유자산 감독, 이제 국유자산 감독과 고즈웨이라고 해서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컨소시엄과 이 베이징 사모펀드 연합체 즈루쟁광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반도체 칩 시장 복마전, 일부 칩 가격 수백 배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중국 자동차 반도체 칩에 대한 이 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이 암 시장에서도 암암리에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총통 발언에 중국에서 강경론 나오고 중국에서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미중 양국 간에 확대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국제 정세 흐름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헝다 사태도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숨통 트이나라는 헤드라인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출에 걸리는 시간이 1에서 2개월로 단축이 됐고 모기지율도 인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반대 측면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 달러화 채권 상환 못한 당대 부동산. 이 헝다는 달러 채권 이자 지급했다고 하는데 한 부동산 업체가 달러화 채권 상환 못했다고 합니다. 자산 매각 및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 내 우려를 다시 한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석탄 가격 고점 끝났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는데요. 중국 당국이 시장 개입 방침을 내놓으면서 석탄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그런 시황 뉴스도 하나 나왔습니다. 한편 이 서치엠 차이나라는 곳에서는요. 테슬라가 CATL, 이 중국 대표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대규모 배터리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면서 중국 쪽에는 호재, 우리 국내 이 배터리 업체에게는 조금 흐림 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뉴스 나왔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바이두는요, 일 단위, 주 단위, 그 다음에 월 단위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 바이두의 주가는요, 4거래일 하락을 했고, 이 10월 28일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락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두 종목의 주가, 이번 주는 상당히 부진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 주가 하락률은 8.78%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던 바이두 주가, 상당히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플랫폼 업체들의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과 연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저번 주에 올렸던 부분을 상당히 되돌림했던 장세, 그래서 162 홍콩 달러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월 단위로 보면요. 그래도 어쨌든 10월 달에는 9% 올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16% 상승한 162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으며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빌황의 아케고스, 이 패밀리 오피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홍콩이 2차 상장하자마자 상당히 낙폭을 확대했던 흐름.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당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악재들, 그리고 디디 출신 이 사태로 이어지면서요,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고, 패닉 셀링이 대량 매물이 출회가 하면서 20%의 이 낙폭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파가 지속되면서 중국 당국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바이두, 그렇지만 어쨌든 10월 달에는 9% 정도 상승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살리게 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쪽부터는 바이두 관련한 종목 뉴스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두가 앞으로 베이치, 광치, 웨이마合作 推出 상환처싱이라고 했는데요. 이 베이징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웨이마 이렇게 3개 업체와 합작을 해서 이 차량 모델을 신형 차량 모델 3개 모델을 이제 출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8만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두가 기술력을 키우고 비용을 상당히 절약하면서 48만 위안 정도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바이두에 대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회계 我们什么样的未来 바이두가 우리들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기사 내용 전체를 담진 않았고요. 제가 참고했던 디오 뉴스라는 곳은 이제 바이두 친향적인 그런 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붙인 기사 내용이 결론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2030년에 로보택시 시장의 규모는
1조 3천억 위안 수준으로 이것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두는 앞으로 이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 가운데 한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이두가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가 각각 광저우 자동차, 웨이마,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48만 위안 정도의 자율주행 차량 모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AI 기술의 성숙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더욱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것이고 효율성도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었던 기사였고요.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AI 특허 관련한 발전 부분에 있어서 바이두가 AI 부분에서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둘 다 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표가 나와 있었는데요. 표를 붙인 것이고요. 바이두 공스, 바이두, 그 다음에 텅신, 텐센트 홀딩스, 그 다음 화웨이, 알리바바 순으로 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IT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이게 이름을 다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이두가 1등,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의미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뉴스 같은 경우는 메이어 스지의 능파오, 뭐 운전수가 없이 드라이버가 없이도 운전을 이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가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고 내놓고 있다. 장애화, 이것은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이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두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초로 바이두의 아폴로데이가 기술 개방일이 아마 개최가 됐다. 아마도 10월 28일, 그래, 어제자로 이렇게 관련된 행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가 다시 한번 이 5G 클라우드 이제 대리운전 관련한 기업 버전을 내놓으면서 기술에 있어서의 강한 회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장에 확고하게 인식시켜줬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아폴로데이에 관련한 한 회사 직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서 이제 캐주얼하게 해서 나와서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또 기업 뉴스는 네디즈 뉴스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후베이 과학기술, 후베이 테크 학원, 이제 후베이 과학기술 학원이 바이두와 손을 잡고서 공통으로 이 인공지능 관련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뉴스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사진 한번 참고하시고자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붙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고등학교와 손을 맞잡고 바이두가 5년 기간을 두고서 500만 명의 AI 인재를 배양하고 양성해 나갈 것이다. 네, 이것은 누누이 바이두가 이 리에농 CEO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단신 차원에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뭐全国 가오시ao 深度学习 뭐 해서 여기 붙어 있는 부분도 바이두 관련해서 패들이라고 하는 페이장이라는 이 관련된 업체 관련 사업부가 될 것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소식은 이것은 조금 제가 지역 매체에서 나온 뉴스 같아서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이 부분을 한번 붙인 것인데요. 취정부의 바이두 지투한签约, 이 구정부라는 것은 시단이 조금 큰 시에서 구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구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구정부와 바이두 그룹이 사업상 체결, 이제 계약적으로 해서 사업자 합작에 대한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뭐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샹팡 장자이,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해서 사업상 이제 파트너 관계를 맺고서 합작을 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석이라고 하면 구를 대표하는 그 공산당원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텅홍웨이라고 하는 이분이 바이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칭시 이 장베이춘대 강북구, 우리들도 강북구가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말로 우리 한자식으로 하게 되면 충칭시의 강북구의 위원회 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연구성 이제 석사도 있고 공학 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충칭시도 중국의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바이두에게도 사업 확장의 그런 기회가 더욱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바이두 뉴스가 조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을 앞두고서 관련된 뉴스를 내놓고 주가를 조금 관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두 아폴로 문이 보면요. 쇼강유엔이라는 곳은 베이징에 위치한 곧 있으면 개최될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확대로 인해서 조금 국내 쪽으로 하고 조금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 같은 우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예전에 알려진 바대로 바이두의 아폴로, 자율주행 사업부 아폴로문에서 이 자율주행에서 로보택시 관련한 서비스가 투자 운행이 시작된다. 올해 연말 안에, 그전에는 100대 정도로 운행을 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5대를 내놓고서 한번 운영,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쇼강유엔이라고 하고요. 뭐 도심지는 아닐 것입니다. 조금 변두리 지역에서 부도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관련돼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적으로 5대를 내놓고 운영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 연말 내로는 100대의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네, 이 영미권에서는요, 이렇게 뭐 주요 매체는 아니고, 뭐 이런 매체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관련한 뉴스는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Fully Unmanned Baidu Apollo Moon starts operation in Beijing.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쇼강유엔이라는 곳에서 베이징에서 이렇게 자율주행 서비스, 로보택시 관련한 서비스, 아폴로문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China Baidu is turning production vehicles into robotaxi. 이 로보택시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영미권에서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흐름 자체가 뭐 차량 제조하는 것에서는 이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요. 공유 차량 공유 플랫폼 관련해서 로보택시 사업에서 조금 더 힘을 쏟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조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주요 내용 요약표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해 지수가 0.98% 하락, 심천 지수 0.29% 하락, 항생 지수는 2.87% 급락하면서 홍콩 쪽이 더욱 부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매수세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번 주 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은 이 CATL, BYD, 1위 주식, 우량예, 북방히토 등 이 주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세를 확대했습니다. 네, 홍콩 플랫폼 관련주 이번 주 또렷한 부진을 보이면서 항생지수가 낙폭을 키우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텐센트가 이번 주 5.59% 하락, 알리바바는 6.54% 하락, 메이투아는 6.78% 하락하면서 홍콩 대표하는 주요 종목들 낙폭이 5에서 6%로 상당히 컸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헝다그룹 달러채 이자 지급해서 디폴트 위기 다시 넘겼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중국의 영향으로 알루미늄이나 히토리 가격 10년 내 최고 수준 나타낸다고 하면서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반도체 칩 가격 수백 배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물량이 딸리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8번은요. 테슬라가 CATL과 대규모 배터리 계약 체결했는데 이 부분은 국내의 주요 배터리 업체들에는 조금 악재 소식이 아닌가 싶고 국내 업체들도 거기 관련해서 새로운 그 배터리 쪽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두 종목을 보게 되면 이번 주 8.78%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부진했습니다. 10월 자체적으로 보면요. 9.16%, 이번 주 8.78%나 낙폭을 키웠지만 10월 들어서 보게 되면 어쨌든 9%대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다. 반등하는 흐름에서 장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두 종목 뉴스는 앞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쭉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업로드 주기가 조금 텀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짧은 내용이더라도 시기를 하루 단위로 해서 좀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